안녕하세요, 경규승입니다. 오늘은 반박시 니 말이 맞음이라는 이제 밈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부터인지 명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올해 초 정도부터 유튜브 썸네일 같은 곳에서 이런 것들을 많이 봤던 것 같아요. 아니면 스트리머들이 얘기를 할 때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 반박시 니 말이 맞음 하고서 너는 반박하려면 해라, 나는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대응을 하지 않겠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형태인 거죠. 물론 이게 그 사람들 아니면 이제 뭔가 대화를 할 때 꼬투리를 잡아서 이제 물고 늘어지거나 그런 행태들이 너무 귀찮아서 나 아무 말도 안 할 거니까 그냥 너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해 라고 하는 형태의 의미에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좀 되게 짚어봐야 될 것들이 있는 것 같았어요. 최근에 제가 읽고 있는 책 중에 생각에 관한 생각이 있죠. 여기에서 이 시스템 1과 시스템 2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시스템 1은 이제 편대처 같은 곳에서 굉장히 빠른 형태로 이제 의견을 내어놓는 사고 체계고요. 그리고 시스템 2는 이제 논리적인 사고, 그러니까 조금 더 느리지만 깊은 생각을 할 수 있는 이제 사고 체계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이제 반박시 니 말이 맞음이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을 때는 저는 이제 시스템 1으로 이제 지식을 얘기를 하다 보니까 시스템 2를 활용을 해서 논리적으로 뭔가 그 자신의 의견에 대해서 주장하는 것을 회피하는 듯한 이제 얘기라고 생각이 들었었어요. 특히나 이제 온라인 매체들이 많이 발달을 하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인간적인 오프라인에서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인터넷상에서 커뮤니케이션, 특히 일방향 커뮤니케이션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대화를 할 때 피드백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대화를 할 때는 보통 핑퐁을 하면서 내 얘기를 하고 상대가 그걸 제대로 받아들였는지 인지를 하고, 그리고 상대방의 이제 대화를 들으면서 나도 그거를 인지를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꽤나 단방향적인 대화들이 집중이 되다 보니까 뭔가 이 대화의 핑퐁에 대해서 사람들이 좀 거부감을 느끼는 것 같은 느낌도 들긴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논리적으로 시스템 2를 활용을 해서 자신의 의사소통을 하는 것보다는 내가 친숙한 것을 이제 시스템 1을 통해서 그냥 의심 없이 받아들이는데 길들여져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시스템 1을 통해서 의견을 받아들이는 데는 이제 굉장히 익숙하고, 그러다 보니까 시스템 1에 의해서 받아들여진 사고들을 이제 공유하고 있는 이제 집단들은 생겨나기 굉장히 편하죠. 그러다 보니 이제 분명히 내가 이 100만 유튜브 누구나 세상 사람들이 다 알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이제 옆에 되게 가까운 친구들임에도 불구하고 얘기해도 나 그 유튜브 처음 듣는데, 이런 얘기들이 실제로 저는 경험을 해본 적이 있었어요. 아마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분들도 요즘 같은 시대에는 경험해 보신 것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이제 시스템 1을 활용을 해서 이제 정보들을 습득을 하고 깊은 사고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기회들이 많이 박탈되기도 하다 보니까 그 파편의 결과로 이제 반박시 니 말이 맞음이라고 하는 밈이 굉장히 유행을 하는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이 얘기를 조금 두 가지 케이스로 나눠서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는 이제 자신이 시스템 2를 활용을 해서 상대방에게 의사소통에 대해 설득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말을 그냥 쓰면서 문제를 회피하려고 하는 경향도 있을 거고요. 두 번째로는 내가 이렇게 설명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상대가 시스템 2를 활용을 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닌 그냥 시스템 1에서 자신의 감정 아니면은 이미 뇌 속에 어떤 들어가 있는 관념에 의해서 얘기를 하는 것들이, 이제 시스템 2를 이용을 해서 대화를 하고 싶은 사람들은 이제 되게 답답한 거죠. 이제 자신의 얘기를 이제 논리적으로 봐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익숙한 경험만으로 이제 무언가를 이제 표현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요. 특히 이렇게 시스템 2를 활용을 하려고 하면 스스로 어떤 것들을 인지를 하고 있는지를 알고 있어야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 부분은 이제 어떻게 메타인지랑도 연관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메타인지라고 하는 것은 이제 자신이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이제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이제 정의를 내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한편으로는 내가 타인의 입장에 타인이 되어서 이제 나를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이라고도 생각이 되어요.
예를 들면 이제 저라고 하는 이제 사람 안에도 뭔가 내가 나를 바라보고 하는 뭔가 초월자 같은 사람이 있는 거죠. 이제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은 내가 현실에서 되게 즉각적인 반응 아니면 어떤 감정이 일어난다라고 하더라도 너는 이게 논리적인 행동이 아니야 라고 하면서 왜 논리적인 것이 아닌지, 그리고 내가 왜 불편한지 시스템 2를 통해서 좀 느린 사고지만 이제 논리적인 체계 하에서 이제 소통을 스스로 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이제 서로 뭔가 소통을 하려고 하면 자신이 이제 믿고 있는 것 혹은 알고 있는 것에 대한 구분이 되어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믿고 있는 것과 알고 있는 것을 이제 구분 짓는 방법은 생각보다 저에게는 쉽지 않았어요. 예전에 제가 한 10년, 이제 10년 정도 전이군요. 10년 전에 대학교 학부 생활을 하고 있을 때, 학교의 심리상담센터가 되게 잘 운영을 하고 있는 곳이었었어요. 그래서 저는 매 학기마다 심리상담센터에 들려가지고 한 일주일에 한 번, 한 50분 정도 이제 개인 심리 상담 내용을 받았었죠. 그러면서 제가 굉장히 크게 뭔가 깨달았다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은 저 스스로 그날 되게 충격을 받았던 경험이 있었는데, 저 스스로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거를 알았어요. 그러니까 나는 아무것도 모르겠다는 거를 알겠다라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알고, 저는 그날 펑펑 울었거든요. 그 상담을 하면서 내가 아무것도 아는 게 없다라고 하는 게 너무 고독한 느낌이 들었어요. 세상에 뭔가 혼자 동떨어져 있고 되게 연약하다라고 하는 느낌도 많이 들었고요. 그래서 내가 안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나는 이제 아무것도 모른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알았는데, 그럼 나는 도대체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는 이제 해결이 됐어요. 왜냐하면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라고 한 건 알았으니까 실은 이제 아무것도 모르는 거의 상태는 아닌 거죠. 최소한 하나는 이제 알 수 있으니까요. 되게 모순적인 말이긴 한데 여튼 알 수는 있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가장 원천적인 밑바닥의 확신이 생겼어요. 그러고 나서 내가 안다라고 하는 것이 어느 정도 돼야 내가 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게 익숙한 것과 실제로 안다라고 하는 것에 갭이 있는 것 같았어요. 익숙한 것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예를 들어 걷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분명히 걷는데 익숙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걷는지 설명을 하려고 하면 이거를 설명을 하기에는 굉장히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걷는 방법을 안다라기보다 걷는 방법이 익숙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내가 걷는 것을 온전히 안다, 무언가를 온전히 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최소한 내가 안다라고 하는 상태에 도달하게 되면 파편적으로 나올 수 있는 행동이, 이 행동을 누군가 남에게 설명을 해줬을 때 그 설명이 상대방에게 온전히 이해가 될 수 있으면은 이게 내가 아는 수준에 올랐구나 라고 판단을 할 수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익숙한 것에서 이제 아는 것으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무언가를 이렇게 남에게 설명을 하고, 그리고 나 자신 역시도 그거에 대해서 강한 확신, 이제 익숙함은 당연히 기본이겠고요. 그리고 내가 왜 그것을 아는지, 내가 왜 이것을 남에게 설득할 수 있을 정도로 이제 논리적으로 얘기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믿음, 확신이 있어야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이제 내가 아는 것에 대해서 상대방에게 설명을 하기 위해서는 시스템 2를 활용을 해서 이제 설명을 하는 것이 정통적인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익숙한 것과 이제 아는 것을 구분을 하는 것 자체가 되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어느 정도 이제 경지 혹은 전문가 아니면 프로페셔널하게 되기 위해서는 이제 익숙한 것과 이제 아는 것을 구분을 해야 이제 그 다음 스텝, 자신이 부족한 것이 무엇이고 내가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는지 그 일에 대한 메타인지가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형태의 이제 학습을 하는 데 있어서 기본 사고 체계가 갖춰져 있어야 이제 높은 경지에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이 모르는 것을 내가 아무것도 모르겠다라고 한 걸 안다라고 하는 게 이제 소크라테스가 얘기를 했던 무지의지라고 하는 개념과 거의 유사하더라고요. 이건 저는 정말 인생에서 어느 누구도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 이거를 저 스스로 뭔가
머릿속에서 혹은 제 사고 속에서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들이 되게 신기했고, 그리고 이 무지의 지라고 하는 것을 단순히 텍스트에서 먼저 받아들였던 것이 아니라,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제가 예전에 그 흘러가면서 뭐 책 같은 곳에서 우연히 봤는데 무의식 속에 남아 있다가 그 상담을 통해서 이제 그 무의식 속에 있던 것을 이제 제가 이건 내가 스스로 찾은 거야 라고 착각을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 무지의 지라고 하는 것을 결국 외부에서 들었든 아니면 내가 진짜 온전히 나 스스로 생각을 해냈든 그것이 지금 저한테 중요한 것은 아니고, 제가 이것을 저 스스로 체화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상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반박시 네 말이 맞음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이제 반박하는 걸 들어보고 이제 그럴 대화가 그 청자가 이제 시스템 툴을 잘 활용을 하는 상대다라고 하면은 저희 역시도 시스템 툴을 활용을 해서 상대방과 대화를 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특히 요즘과 같은 이 인터넷 커뮤니케이션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 시대에 더 필수적인 능력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